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동 스카 입시교육에서 특례 입학에 관한 특례 지필을 맡고 있는 특례 수학을 하고 있는 이원준입니다. 자, 저희들이 특례 지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수학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스카 입시교육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특례 전형의 학생들을 받아서 특례 수학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한테 특례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국대학교 작년도 2025학년도 특례 지필 수학 문제를 오늘은 1번부터 9번까지 맨 앞에 9번 문제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먼저 이제 그 9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 학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국대, 오늘 건국대 문제를 풀 건데 대학별로 건대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별로 이 특례 입학을 위해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 세 과목 다 과목별로 다 선생님들이 계셔서 벌써 몇 년째 특례 입학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 문과는 국어하고 영어를 보고요. 이과는 수학하고 영어를 보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당연히 현장 강의, 즉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있겠죠.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자체가 저희는 소수이기 때문에 많이 데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1대1 수업이나 마찬가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완성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원격 학원, 즉 말하자면 따로 원격 학원이라 그래서 화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 강의를 신청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 국내에 있으신 분들도 화상 강의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해외 거주자 또는 지방 거주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격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학원에 와서 현장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꼭 해외 거주자나 지방 거주자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화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화상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화상 강의, 원격 학원, 화상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두 가지로 한다. 현장 강의랑 화상 수업이랑 원격 학원이랑 원격 강의랑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시고요. 과목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다 이제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특례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고 있고 특례 수업을 벌써 수년째 같이 해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세요. 반별 많아봤자 5명.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수업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학계라는 건 당연히 특례 중에도 의학 계열을 특히 많이 있는 학생들이 의학 계열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의학 계열 수업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학 계열은 조금 점수가 높으니까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의학 계열 해서 저희들이 토일반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학별로 합니다. 당연히 대학별로 대가 있는 특례 애들에 맞춰서 이 수업은 진행을 하는 거고 뭐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대학별로 다 주말반 요 시간에 저희가
주말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이 있다. 주말반이 있는데 의학계반, 즉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과 그냥 각 대학별로 지원하는 학생의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지원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학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심화를 해야 되고 좀 더 범위도 넓은 경우가 많고 수원, 미적, 확통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대는 물론 이것도 각 대학별로 맞춰서 저희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하죠. 근데 뭐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개 대학이 아니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특례도 6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애들을 어차피 지원하실 거면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으시면 요거를 다 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주말 토일반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월수금반도 있고요. 월수금반도 시간대가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월수금반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재수생들을 위한 반이죠.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이거는 재학생들을 위한 반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목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도 있고 월수금반도 있고 화목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특례를가 그동안 건대 많이 합격시켰고 뭐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당연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온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뭐 1월 달, 1, 2월 달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기본부터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5월 달 6월 달에는 이제 5월 달부터 시작된 건데요. 지금 이제 실전 강의를 집중적으로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풀면서 우리가 실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시험 보시기 직전까지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특례에 딱 맞춰서 만들어낸 각자들의 그 특례에 맞춰서 만들어진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거는 이제 7월 달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현재는 요 기출문제 위주의 실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건국대학교 특례, 제외국인, 그다음에 제외국민, 그다음에 외국인 전형 필기고사 수학 문제를 총 25문제고요. 배점은 총 500점 만점으로 돼 있죠. 얘네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보니까, 그죠? 수학 500점. 제가 알기로 영어 500점에서 합쳐서 1000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 하나당 점수는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00점이니까 뭐 20점이 기준이죠. 그래서 한 3문제가 앞에 이제 조금 쉽게 10점짜리, 그리고 뒤에 한 3문제가 30점짜리, 그래서 25문제 20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0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 1강으로 전부 다 푸는 거는 조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오늘은 제 1강으로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는 10번부터 17번까지 10, 11, 12, 13, 14, 15, 16, 17, 8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강에서 18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셋으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적인 그 기초가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고 아무래도 이제 특례는 수학을 물론 우리나라에서 배운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좀 외국에서 배운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저희하고 조금 경향성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죠. 문제 유형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시험들에도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만약에 외국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예,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유형들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10점짜리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죠. 이제 세수가 있어요. 그죠? 이 세수가 그죠? 대소를 어느 게 제일 크고 어느 게 제일 작고 그렇게 되는지 찾아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 여기가 다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요거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예, 일단 뭐 요 생각부터 하는 거죠. 자, 요거 두 개는 요 밑이라고 하죠. 밑이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냥 간단하게 로그 2에 만약에 10이 있고 로그 2에 4가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2일 때는 즉 1보다 큰 수일 때는 여기가 큰 수일 때 이것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요거 두 개로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2에 여기가 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기가 편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두 개, A하고 B를 자, 요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2 로그 2의 3. 이게 A인데, 자, 여기서 얘를 1로 보내서 이게 이거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자,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뭐로 만들어야 돼요? 1은 로그 2에 2가 1이죠. 그죠? 그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로그 2에 5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얘랑 하고 나면 얘는 더하기니까 뭐를 해야 된다? 네, 이거는 2, 5, 10. 그죠? 그러니까 로그 2에 1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있으면 두 개가 똑같은 수가 돼 있으면 이 수가 클수록 그죠? 더 크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10이고 이거는 9니까 그죠? 아, 그렇다면 A, B 사이에는 요런 게 성립하는구나 하고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비교할 때는 만약에 얘네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 그죠? 아,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자, 요 숫자는 같아요. 그죠? 요 숫자는 같은데 얘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2지만 이거는 3의 제곱 9가 들어와야 2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둘이 같을 때는 그죠? 얘가 더 작을수록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둘이가 더 작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될수록 작은 수가 될수록 더 커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왜 C는 보니까 그죠? 여기가 얼마가 돼 있냐면 여기가 3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A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C를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C를 로그 3의 4라고.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보다 작다고요? 얘는 당연히 로그 2의 4보다 작아요. 그런데 A가 뭐냐면 지금 로그 2의 9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가 같을 때는 이 수가 크면 되죠. 따라서 이 C라는 거는 그죠? 얘보다도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으니까 결국 C가 어떻다고? 제일 작죠. 예, C가 제일 작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A고, 그 다음에 B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이 된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로그 크기를 비교할 때는, 그죠? 다 똑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그죠? 여기가 다, 그러니까 로그 2의 몇, 2의 몇, 뭐 3의 몇, 이렇게 한 덩어리로 다 일단 고치라는 뜻이죠. 다 고친 다음에, 자, 여기가 같을 때는 이 숫자가 큰 거. 단 이게 어떨 때? 1보다 클 때.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돼야 되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반대입니다. 즉, 로그 2분의 1의 9와 로그 2분의 1이 10이 있었다면 이때는 얘가 큰 거죠. 좀 헷갈리긴 하죠. 그래서 이 숫자가 1보다 크냐 작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방향대로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큰 게 큰 거.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작은 게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가 같으면 얘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럼 뭐 로그 말하자면 2의 4 로그 3의 4. 자, 이 숫자가 같으면 이때는 작은 게 큰 거. 그죠? 이 숫자가 같으면 요게 1을 넘어가는 숫자면 작은 게 큰 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냐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예.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푸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그죠? 이제는 이제 지수 함수 문제가 되겠죠? y는 t라고 할 때 이것과 이거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그럴 때 선분 a, b의 길이가 3일 때 t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좀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 자,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2의 x승. 그 다음에 이제 3의 x승은 어떤 그림이 된다고요? 요 밑으로 가죠. 4의 x승은 요렇게 됩니다. 요게 4의 x승. 여기에 뭐가 있다고? y값 t가 있대요. 그래서 t가 이렇게 t에서 그으니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a고, 예, 4의 x승하고 먼저 만나는 걸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가 된 거죠. 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길이가 3이다. 그죠? 그죠? 자, 그럴 때, 그죠? 자, 요 t값 도대체 얘는 얼마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건 어떻게 푼다고? 자, 요게 같은 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여기를 내릴게요. x 값을 볼게요. 그래서 얘를 a라 그러고, 그럼 여기서 요 길이가 3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얘는 a 플러스 3이다. 그죠? 예, 얘는 a면 얘는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다 집어넣은 건 당연히 t가 뭐가 돼? 똑같은데 이러면 얘는 여기다 넣었으니까 4의 a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집어넣은 건 2의 a 플러스 3이 되고, 그죠? 따라서 여기서 2의 a는 2의 a 플러스 3. 따라서 얘네들이 똑같다는 건 밑이 똑같으니까 얘네가 같은 거죠? 따라서 a는 3이 됩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a가 아니에요. 무슨 값? t 값.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얼마 된다는 거 알았다고, 이게 3이고, 자, 이게 6인 걸 안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t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t는 이거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t는 4의 세제곱, 그래서 64가 된다. 그죠? 예,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64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죠? 6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예,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그마를 푸는데, 그죠? 로그가 들어간 시그마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도대체 n은 얼마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써야 되죠. 얘를 쓰는 걸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 올라가니까 그죠? 자, 이렇게 고칠게요. 이해하시죠? 여기 올라가면 이게 k제곱 빼기 1이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넣어보죠. 뭐. 예, 로그 2에 자, 2의 제곱에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 2에 3의 제곱에 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4의 제곱에 3 곱하기 5가 되고요. 자, 이런 걸 이제 계속 하면, 그죠?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에, 그 다음에 이제 n을 넣었으니까 n 제곱에, 자, 이렇게 고쳐질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자, 요거 이제 다 더하기니까 로그는 곱셈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요런 곱셈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 2는 이렇게 하나만 없어지고요. 이제 3은 다 없어지고요. 4도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요. 예, 그래서 쭉 다 없어지고, 자, 요렇게 남았으니까, 여기도 얘는 없어지고, 얘는 하나 남고, 여기 n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남아서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여기 가운데를 치울게요. 여러분, 예. 실제로 이제 뭐만 남았다고? 요렇게 생긴 것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그죠?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자, 요렇게 생긴 애만 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로그, 여기 2는 다 있습니다. 자,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로그 2의 n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자, 얘가 되는데, 다 정리해서 요렇게 됐는데, 그죠? 자,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느냐? 자, 얘가, 자, 요거랑 똑같아요. 자, 이건 당연히 1이죠? 얘가 어떤, 얘는 계산하면 당연히 빼기 1이니까 그냥 빼기 1로 쓸게요. 뭐랑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에, 자, 얘는 올릴 수 있으니까, 예, 3, 3은 9겠죠? 그죠?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렇게 돼 있는 게 얘인데, 얘랑 얘랑 어떻게 두들겨 맞출 수 있어? 이제 숫자를 보고 두들겨 맞추시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여기 얘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여기다가 이제 8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요게 로그 2의 9니까, 얘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결국 n은 몇이 들어가면 된다? 8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2, 3번은, 예, 뭐,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는 앞에 있는 세 문제고, 이제 4번부터는 20점짜리 문제가 되겠어요. 예, 4번부터. 근데 확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진짜로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건 끝에 가서 23, 24, 25, 야, 요 30점짜리 문제가 3개 있는데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뭐 20점짜리 문제들은 10점짜리하고 뭐 크게 차이 안 나니까 뭐 갑자기 20점이 됐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충분히 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미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뭐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걸 미분을 어떻게 하지? 즉, 다시 말하자면 얘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얘의 미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미분. 그죠?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 속미분, 겉미분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 f 다시 fx 하고 안에 거 미분하니까 즉 얘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자 얘를 보면 이제 그죠? 여기다 이제 뭐 넣으라고? 루트 3을 넣으라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f 다시 자 f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f 다시 루트 3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8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f 루트 3이랑 f 다시 루트 3이 필요하니까 자, 먼저 자, f 루트 3을 구하면 당연히 자,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a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을 여기다 제곱하면 그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죠? 그럼 3 빼기 3이니까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얘는 뭐라고? 얘는 0이었죠. 그 다음에 f 다시 루트 3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결국 0이 들어오면 돼요. 그죠? f 루트 3이 이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는 결국 이게 들어오는 거죠. 얘가 있으니까 자 이거 두 개를 구하면 된다. 이거 둘이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fx를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fx를 미분을 해보면 당연히 쟤는 그죠? 자 얘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하죠 우리. 이렇게 그러면 f-x는 3ax 제곱 그죠? 마이너스 3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a 곱하기 자 루트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됐죠? 9a 빼기 3a 6a가 됐네요. 그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8a 제곱 근데 이게 얼마랑 같다고? 이게 마이너스 18하고 같대요. 따라서 a 제곱은 1인데 a는 뭐라 그랬으니까 a는 0보다 큰 수 됐으니까 a 제곱 1이 되는 건 뿔마 1이죠. 따라서 1번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된 거를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요거를 요렇게 보고 요렇게 미분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예,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겠어요. 자, 다음 5번을 한번 보죠. 예. 자, 이번에는 fx가, 예, 이렇게 a라는 데서 두 개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a에서 뭐 하라고? 미분 가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a라는 값에서 뭐 해야 된다고? 얘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 자, a라는 어떤 특별한 값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딱 두 개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뭘 만족하면 돼? 자, 이거를 만약에 f1이라고 부르고
얘를 f2x.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식이지만, 그죠? 거기에 A에서 갈라지고 있는데, 걷다 A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F1A랑 F2A랑 어때야 된다고? 예, 같은 값이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이라는 건 각자 미분했을 때 그거에 A를 집어넣은 값. 즉, 자, 이것도 같아야 되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얘는, 예, 그러니까 이거 미지수가 하나니까, 그죠?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얘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죠. 지금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A를 집어 넣어보면, 자, 이걸 F1A라 그랬으니까 F1A는, 자, 여기다 넣으면 A제곱 플러스, 자, A 집어넣으니까 A제곱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F2A는 또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자,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2A제곱 빼기 A죠. 예. 그러니까 F2A는 뭐 넣나 마나 이건 상수란 뜻이니까, 예, 이거는 뭐 F2A가 들어가든 1A가 들어가든 다 이거. 따라서 얘네 둘이가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만족하고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지금 만족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라고? 두 번째 조건을 체크해야겠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을 체크하면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죠. 당연히 F1X, 즉 요거 F1X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F1에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A 빼기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3A 빼기 1이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죠?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F2의 X는 얘가 상수니까 뭐라고? 얘는 0입니다. 어떤 수가 들어가도 얘는 F2-A도 당연히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거죠. 얘네 두 개를 해서 A 값을 구하면 A는 3분의 1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값이 아니고, 그죠? F-3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근데 마이너스 3을 넣는 건 당연히 지금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요 식에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은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이 식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자, A가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그죠? 자, 3분의 1 빼기 1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얘는 9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얘를 지우고 나니까, 그죠? 플러스, 그죠? 이게 얼마죠? 예, 지우고 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3을 지워주니까 플러스 2죠. 따라서 얘는 11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11이다. 자, 5번은 얼마다? 11이다. 예, 3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5번을 푼 거고요. 예. 자, 다음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자, 이제는 지수 부등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수원, 수투. 그러니까 수원이 뭐냐면 수원이라는 게 뭐, 예, 치수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그 다음에 이제 수투라는 게, 자, 다항함수 미적이죠. 그래서, 예, 좀 이제 앞에 부분에 주로 이 수원, 수투의 문제들이 몰려 있고요. 이제 뒤에 가면, 예, 얘네는 이제 범위가, 그죠? 어디서부터냐 하면, 예, 여기 수원, 수투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미적분이라는 걸 다항함수 미적분이 아니고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이제 초월함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수함수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의 미분에 대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게 초월함수 미분적분 문제. 그리고 이제 확률 통계. 이 두 개 과목이 더 있는데, 자, 이 두 과목이 이제 두루 뒷부분에 좀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마지막 세 문제, 23, 24, 25는, 보통 요게 이제, 그냥 요건 수원, 수투,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과정에서 그냥 수학 상하라고도 하고,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1학기 배우는 건 상, 2학기 배우는 건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쳐서 수학이라고 보통 이제 하죠. 이게 상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1 애들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 요게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아니면 뭐 요런 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아무래도 얘네가 어려우니까 요렇게 되는 것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 끝에 두 문제가 하나는 미적, 하나는 확통, 아니면 뭐 수투 미적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아무튼 요 부분에서 나옵니다. 요게 꼭 수학 상하 문제가 하나 끼더라고요. 요게 꼭 하나씩 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골고루 들어 있어요. 수학 상하 문제도 들어있고 수원 수투 문제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도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수학 상하에서 이제 여기에서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 푸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주로 여기서 이제 도형 문제들 있죠. 뭐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그런 도형 문제, 도형의 방정식을 물어보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순열조합 문제가 있는데, 그 이제 순열조합 기본은 물론 할 줄 알아야 여기서 이제 어려운 순열조합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게 뭐 꼭 그거는 이제 순열조합 부분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확률과 통계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수학 파트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딱 어디에 속한다고 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확률 통계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지수 부등식에 대한 문제죠. 이건 지수 부등식은 뭐 하라고? 이거는 치환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얘는 치환하기 위해서 2를 내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다음 빼기 15 이렇게 봐서, 자, 뭘 한다고? 2의 x를 이제 t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2t t 빼기 7 빼기 1 27 24 이렇게 되죠. 따라서 t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2의 x승이 자, 이렇게 돼 있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건, 그럼 당연히 2의 x승이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 0 되고 1 되고 2 되고, 자 3은 그죠? 8이니까 7보다 커진 수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4개,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죠?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개입니까? 그랬으니까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개가 된다. 네. 자, 다음 이제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수학,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상하, 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문제,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원이나 직선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파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상하도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반지름 얼마짜리? 5의 제곱이니까 5짜리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게 5입니다. 그 다음에 자 x 플러스 뭐 2y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어요. 는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x는 10만큼 y 절편은 5만큼. 그럼 이제 얘는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있다. 자, 이거의 교점을 AB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 A라고 하면 되겠죠. 뭐 어느 거나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뭐 값이 온 거고 여기 그냥 A 이렇게 정할게요. 자, A하고 B하고 그죠? A하고 B하고 선분 AB의 길이 즉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얼마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A 값은 얼마고, B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얘는 헷갈리니까 치우죠. 네, 여러분이 오히려 더 이런 게 있으면 헷갈리니까, 네, 얘는 없다고 이제 치고. 그죠? 예, 요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가 있는 게 여러분한테는 낫겠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잡으면 자 이렇게 딱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되고 요게 수직이 되죠. 따라서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해야 돼요? 직선에서부터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는 걸로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얼마예요? 반지름이니까 5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요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할게요. 다 있으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 요거는 뭐라고?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 길이를 D라고 부르면, D는, 자, 루트. 자, 요거 제곱, 1제곱, 2제곱. 5가 되는 거죠.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0 집어넣고 이거 넘어와서 0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빼기 10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얘는 루트 5분의 10이고, 그죠? 자, 루트 5분의 10, 즉, 5로 나니까 2 루트 5. 이게 뭐라고? 이게 이 길이입니다. 요 길이가 2 루트 5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요 길이는 25에서 뭘 뺀다? 이거, 그죠? 2는 4, 5, 20을 빼서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여기까지 여기를 m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AM의 길이다. 그죠? 요게 AM 여기를 우리가 m이라고 부르면 AM 따라서 이거는 그죠? 루트 5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2 루트 5가 된다. 예,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2번, 예,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2루트 5. 답을 체크하고 가는 게 여러분한테 나을 것 같아요. 2번, 2루트 5.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예, 수학 상하에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배우고 안 배우기 때문에 이 파트는 다시 이렇게 정리를 안 하시면 잘 못 푸세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이거는 자,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죠. 삼각함수인데 요거는 뭐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필수 a는 얼마겠냐? 단 a는 1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은 이제 이거를 2차식으로 치환한 2차식으로 봐달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사인이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얘를 바꾸셔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뭐로 바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a 사인 x 플러스 4다. 그러면 얘는 자 요거 하고 요거 하니까 사인 제곱 x 빼기 2a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을 해서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 최대 최소값이라는 거는 자 이게 무슨 꼴이야? 2차식 꼴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드셔야죠. 사인 뭐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자, 단 이거는 sin x니까 그죠? sin x니까 sin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있다고? 그래서 sin x를 내가 t라고 취환한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약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되죠. 자,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자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1이 있으면 a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칭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t는 요 범위라고요. 따라서 여기 이제 가면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는 여기만 있어요. 그죠? 얘 최소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결국 그래프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을 갖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뭐 집어넣었을 때가 1 집어넣었을 때가 t에다 1을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사실은 그냥 여기에서 이게 1일 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예. 자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1 빼기 2a 플러스 3. 자, 이게 얼마야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요. 그죠? 따라서 이거 넘어가고 5, 6. 따라서 a는 최종적으로 3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8번은 예,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를 한번 보죠. 1, 2, 3, 4는 이거고요. 자, 양의 실수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그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 이건 이제 미적분 문제죠. 초월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뭐 이제 기본적인 초월함수 미분을 할 줄만 아시면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떤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그죠?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1,f1이라는 값이 존재하면 여기서의 접선 그죠? 얘를 구하여라. 이런 말인 거죠. 그거의 기울기와 y절편 값을 각각 구해서 얘네들이 더하여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당연히 얘네를 구하려면 요 점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f에 1 넣었을 때죠. 그런데 식은 이렇게 주었는데 어차피 얘네는 양의 실수만 있기 때문에 우린 f1만 알아내면 되니까 그냥 여기다 1을 넣는 순간 f1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f1은 얼마다? 그냥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여기다 똑같이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2의 6제곱.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을 할 줄 아느냐 이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이제 속미분, 겉미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미분을 할게요. 여러분 보기 좋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하고 안에 거 미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미분하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서 2라는 건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이건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항상. 하고 여기다 곱하기 이제 곱하기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미분한 거 써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걸 구하려면
자, 이걸 구했어요. 이 점이 뭐라는 걸 알았다고. 1,2의 6승. 그 다음에 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이제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기울기를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한글로. 기울기가 바로 뭐다? 자, 근데 얘를 어디서 구해갖고 올 수 있다?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래서 F-1은, 자, 이거 이제 곱하기입니다. 1 집어넣으니까 2.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또 2에 6, 6제곱.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5. 그죠? 그래서 F-1은 얼마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냐? 2분의 5에 2의 6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얘가 기울기 M이고, 그죠? 기울기고 얘가 기울기를 보통 M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자꾸 M으로 쓰네요.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기울기가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1에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5에서 빼기 2분의 5에서 이거 더한 거니까 빼기 2분의 3이겠네요. 자, 이렇게 된 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 말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1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하니까 뭐만 남는다? 1만 남죠? 그래서 자, 말하자면 A 플러스 B라는 건 이게 A고, 뭐 헷갈리시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게 B고, 따라서 2분의 5에 2의 6제곱 빼기 2분의 3에 2의 6제곱이니까 당연히 이거 계산하시면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얼마다? 2의 6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준 걸로는, 그죠? 1번이죠? 9번에 이제 넘어가시면 1, 2, 3, 4가 있는데, 여기 있죠? 예. 그래서 1번이 우리 답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건국대학교 특례 문제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3번 나눠서 수업할 건데요. 오늘은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